이 이야기는 며느리들의 경험담이나 사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글로 사실이 아니거나 허구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동생 부부를 보니 절대 결혼을 하고 싶지 않은 34살 직장인 미혼 여성입니다. 저희 집은 3남 1녀로 위로 오빠가 2명이 있고 저 그리고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저 빼고 모두들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두 오빠들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 차가 다 되어가고 남동생은 이제 결혼 4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문제는 이 여우 같은 남동생의 와이프 때문입니다. 위에 두 올케 언니들은 성격들이 무난해서 그동안 저희 엄마나 저랑도 별 트러블 없이 잘 지냈는데 이 막내 올케가 시집 오면서부터 저희 집을 크고 작은 일로 좀 들쑤셔 놓긴 했지만 당시 어리기도 하고 갓 시집을 왔으니 다들 오냐 오냐 하며 별일 아닌 듯 감싸주며 지나갔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십니다. 그래서 매년 가을마다 식당에서 1년 쓸 김장김치를 하시는데 원래는 김장일 하시는 아줌마를 2분 정도 고용하시고 저희 형제들이 매년 다 같이 도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씨 착한 두 올케 언니들이 시집 오면서부터 우리 식구들끼리만 김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며느리들은 시댁으로 김장 담그러 오라면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두 올케 언니들은 오라고 하지 않아도 첫 결혼식부터 지금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1박 2일씩 저희 집에 머물며 김장이 마무리될 때까지 불만 한번 터뜨리지 않고 웃으며 도와줬습니다. 김장량도 다른 곳에 비하면 몇 배로 어마무시해서 힘든데 며느리들이 알아서 척척 도와주니 저희 엄마가 얼마나 고마우시겠어요. 그래서 각자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며느리들에게 작게는 50만 원, 여유가 있을 때는 100만 원씩 꼭 챙겨주셨고 당연 김치도 가져갈 만큼 알아서 가져가라고 넉넉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식인 저희 사남매에겐 한 푼도 안 주셔서 저를 서운하게 하신 적도 있으셨네요. 저희도 고생했으니 돈 달라고 하면 저희 엄마 말씀이 너희들은 낳아주고 키워주고 공부까지 시켜줬는데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이깟 거 도와주면서 돈까지 달라고 하냐며 저보고 되려 키워준 값을 도로 달라고 하시는 그런 뻔뻔한 분이시네요. 저 어렸을 땐 이런 엄마가 이해가 안 갔는데 제 나이가 20대 후반줄 정도 들어섰을 때쯤 저희 엄마 말씀이 어느 정도 마음으로 이해가 가더라고요. 엄마 말 그대로 저희는 키워준 값으로 보상하고 있다 쳐도 두 올케 언니들은 무슨 고생인가요? 평생 안 해도 되는 일을 시집와서 하고 있으니 저희 엄마도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돈으로나마 표현하시는 거죠. 그리고 올케 언니들은 시집와서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 마음먹고 한 일인데 작지 않은 보너스 같은 돈이 생기니 이 또한 얼마나 반갑지 않겠습니까? 가족끼리지만 좋은 게 좋다고 서로 상보상조하는 거죠. 막내 올케가 시집와서 한 번도 저희 집 김장김치를 도와줘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식구 그 누구 하나 와서 일하라고 강요한 적 없고 와서도 일 안 한다고 누구 하나 눈치 준 적 없으며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냥 방치 수준이었습니다. 할 마음이 있었다면 그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눈앞에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김장을 보면 알아서 했겠죠. 저희 두 올케 언니들처럼요. 그런데 이 막내 올케는 마지못해 본인 남편만 보내놓고 마지막 김장이 끝나가고 저녁 먹을 때쯤 혼자 쫄래쫄래 와서 차려져 있는 저녁밥 먹고 저희 엄마한테 용돈 받아서 김치통 들고 본인들 집으로 그냥 갑니다. 참 센스도 없는 게 지 시댁 가족들 이틀 동안 종일 김치더미에 파묻혀 있다가 몸까지 파김치가 되다 보니 모두 밥 차리기도 힘들 뿐더러 숟가락 들면 손이 덜덜덜 떨려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힘들고 배가 고프니 허겁지겁 밥 먹고 그냥 피곤함에 다들 나가 떨어집니다. 이 순간 주부들이라면 느끼는 게 누가 상 좀 치워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 하시죠? 아무도 말은 안 했지만 느낌상 아무 일도 안 하고 용돈에 김치통까지 그냥 챙겨가는 막내 올케가 한 번쯤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여우 같은 올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이 설거지 시킬까 뒤도 안 돌아보고 지 남편 데리고 그냥 도망가기 바쁩니다. 용돈을 왜 주냐고요? 저희 엄마가 마음이 약해서 막내 올케 앞에서 두 올케 언니들에게만 용돈 주기 미안하니 막내 올케한테도 매년 10만 원씩 용돈을 주셨는데
이게 당연시 버릇이 된 겁니다. 이 막내 올케는 본인이 일 안 해도 용돈이 생기는 걸 알고는 거절 한 번 않고 매년 꾸역꾸역 받아만 가네요. 착한 올케 언니들 여태껏 말은 안 했지만 많이 서운했을 겁니다. 다 같은 며느리인데 올케 언니들 입장에서 보면 막내 올케 용돈까지 꼭 챙겨야 할 이유까지 없는데 엄마가 매년 저렇게 챙겨주시니 누가 보면 편애로 보이시겠죠? 그러나 이 천사 같은 올케 언니들은 아무 소리 않고 본인들 할 일만 합니다. 이 어찌 고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올해 가을 유럽으로 출장을 갔다가 직원들이랑 우연히 명품 할인 매장을 갔었는데 급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올케 언니들 하나씩 사주고 싶다 이런 마음? 그래서 눈 꼭 감고 올케 언니들에게 줄 백 2개 확 질렀습니다. 그런데 사주기 싫었지만 서운해할 막내 올케 생각도 나서 위에 백들보다 약간 저렴한 크로스백을 하나 더 질러줬습니다. 매년 김장 때마다 엄마가 막내 올케까지 용돈을 준 생각이 나며 그때는 이해가 안 갔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가방을 하나 더 사게 된 거였네요. 사실은 이번 김장 때 줄여 산 게 아니고 급 질렀던 거였는데 때맞춰 상황이 김장날 힘들게 고생하고 마지막에 제 선물에 엄청 기뻐할 언니들을 생각하며 입이 근질근질했지만 근 한 달여를 꾹 참고 서프라이즈 선물이 있다는 걸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습니다. 올해 김장날 어김없이 막내 올케 빼고 모두들 모여 1박 2일 동안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김장 준비하고 무치고 다 끝나갈 때쯤 언제나처럼 남동생 폰으로 언제 끝나냐 전화가 옵니다. 김장은 얼추 1시간 뒤 끝난다고 이야기해 놓았으니 제 생각으로는 밥 다 차려준 또 1시간 뒤인 2시간 뒤쯤 오겠구나 생각했는데 역시 제가 예상한 것처럼 2시간 뒤 오더니 밥 먹고 또 저희 엄마한테 수고비를 달라 하더니 바쁘다며 불이 나게 가려 서두르더라고요. 여우 같은 것. 매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 믿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 꾹 참았었고 막상 막내 올케에게 가방을 주려니 왠지 제 양심상 주고도 괜히 미안할 것 같아 봉투에 20만 원을 더 넣어 막내 올케 줄 가방에 넣어놓고 다시 포장해 놨었습니다. 피곤에 지친 올케들에게 가방을 꺼내주고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셋 다 표정을 보니 너무 좋아하는 게 보였고 서로 가방을 꺼내보면서 두 올케 언니들은 돌고래 비명을 질렀고 막내 올케는 표정은 알 수가 없이 감동을 한 건지 실망을 한 건지 두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 친정엄마가 오늘 고생한 보너스라며 올케들에게 모두 봉투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막내 올케가 갑자기 둘째 작은 언니 봉투를 보여달라고 하면서 가로채 가더니 본인 것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더니 재작년부터 설마 하고 느낀 거지만 봉투의 돈이 왜 본인들 것만 매번 다르냐 하며 똑같은 자식인데 누군 더 주고 누구는 덜 주시냐며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가며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내라고 차별하시면 나중에 본인들에게 유산 나눠줄 때도 막내라 또 조금 줄 거냐며 저희 엄마에게 따집니다. 그리고 본인을 이렇게 참지도 못하게 기름을 부어 불을 지른 건 바로 신우 저 때문이라며 불똥이 저한테 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가 문제냐 하니 시어머니도 모자라 이제 신우인 저까지 가방으로 본인을 무시한다며 이까지 가방 안 가져가겠다며 저한테 던지더니 앞으로 본인 얼굴 계속 보고 싶다면 두 형님들과 똑같이 대접을 해달라네요. 똑같은 며느리 대접을 받고 싶으면 저도 최소한의 며느리 도리를 좀 하던가. 안 그런가요? 지금에서야 하는 말이지만 우리 막내 올케는 시집 온 지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저희 집 부엌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걸 몇 번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시댁에 와서 얼굴을 보여야 뭘 시키든지 하지요. 저희 아버지 제사 때마저 매년 죽을상을 하고 제사상 다 차릴 때쯤 왔다가 본인 남편 데리고 제사 끝나자마자 바쁘다며 불이 났게 도망갑니다. 막내네 집이 우리 집이랑 뭐냐고요? 아니요. 차 타고 10분 거리고 막내 올케가 직장 다니냐고요? 애가 있냐고요? 아니요. 시집 와서 지금까지 현모양처 놀이하고 있고 애도 없습니다. 남편 깍듯이 모시는 현모양처가 되겠다고 시집 오자마자 일도 그만두고 남편 수발하겠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가 언제 한번 동생네 반찬 좀 가져다 주라고 해서 갔더니
올케가 들어오라는 소리 없이 문만 빼꼼히 열더라고요. 그 빼꼼히 문 연 뒷모습은 왜 저러고 살까? 여기가 사람 사는 집인가 하고 느껴질 정도로 쓰레기통 휴지가 넘쳐났고 여기저기 온갖 바다 살림으로 어수선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집에 개는 왜 키우는 건지, 제가 개를 안 키워봐서 예민한 건지 빼꼼히 연문 사이지만 온통 개 비린내에 지린내가 진동을 하는데 아마도 들어오라고 했어도 제가 안 들어갔을 겁니다. 뭐 제사 때도 이러는데 명절이나 다른 행사 때 말 안 해도 아시죠? 정말 우리 두 올케 언니들이 보살입니다. 이러니 어찌 편애를 안 하겠나요? 저렇게 막내 올케는 며느리 노릇도 안 하면서 무조건 대접만 해달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가방 사다 주고 저희 엄마가 그나마 용돈이라도 매년 챙겨준 걸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저리 또 집을 한바탕 뒤집어 놓네요. 저도 더 이상은 자포자기 상태로 싸울 힘도 없어. 그래, 갖고 싶지 않으면 가져가지 마라 하고 막내 올케에게 준 가방에서 돈 꺼내 어제 오늘 잘 놀아준 조카들 용돈으로 쓰라고 다 나눠줘 버렸습니다. 그 사이 머저리 팔불출 같은 동생놈, 왜 누나까지 차별해서 본인 와이프를 성질을 건드려 이 지경 이 꼴로 만들어 놓냐고 지랄하기에 아까 그 백으로 머리통 실컷 날려주고 막내 올케한테는 제발 꺼져달라고 한마디 했더니 화가 났는지 간다고 하며 막내 올케가 아까 줬던 가방 챙기려 하길래 아까 남동생한테 한 것처럼 가방으로 막내 올케 머리통을 냅다 날려줬습니다. 내 가방 가져가면 두 연놈들 박살내버리겠다. 개 팔놈 키 십장생 개 너구리 새끼들 하며 욕지거리를 잔뜩 해줬네요. 아, 욕조차도 아까운 진상들. 더 웃긴 건 뭔지 아시나요? 그리고 나가더니 한참 후 동생 문자 옵니다. 그 가방 다시 달랍니다. 본인 와이프가 사실은 마음에 든다 했다면서요. 그리고 용돈도 아까 넣었던 돈만큼 다시 넣어주고 아까 저희 엄마가 챙겨줬던 봉투도 바닥에 있으니 같이 챙겨 밖으로 가져다 달라네요. 아직 밖에 있다고. 문자 받고 한숨밖에 안 나오는 게 막내라 그동안 오냐 이쁘다고 해줬더니만 아직도 정신 못 차리며 저리 온갖 진상을 다 떨고 있네요. 어디서 저와 똑같이 닮은 개진상을 하나 더 데리고 와서 가족들을 불편하게 하는지 저런 것들을 평생 보고 살아야 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지려 합니다. 막내 올케에게 문자에서 가방은 네가 한번 거절했기 때문에 나도 기분 나빠 다시는 돌려주지 않을 거니 가방은 잊고 포기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싶다면 너도 그만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면 많은 것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 엄마가 아까 네가 말한 것처럼 재산은 제일 잘하는 자식에게 준다고 했으니 내가 봤을 땐 니들은 가져갈 건 한 푼도 없을 것 같으니 지금부터라도 억지로 우리 집에 출입해서 여러 사람 힘들게 진상 떨지 말고 아예 오지 마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진상 올케가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했네요. 제발 신의 노릇 좀 그만하라네요. 질린다고. 그리고 앞으로는 본인 부부 평생 없는 사람 취급해달랍니다. 본인 남편도 이젠 절대 시댁에 안 보내겠다네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제발 나도 바라는 바이니 절대 나타나지 말고 둘이만 평생 꼭꼭 숨어서 100년 해로해라 라고 문자 보냈습니다. 저 신으로서 올케들에게 잘하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이젠 저 막내 올케 때문에 글러먹었다 생각하니 좀 아쉽긴 합니다. 평생 안 보길 바라지만 만약 다시 나타난다면 이젠 더 질리도록 개진상 신은으로 좀 제대로 한번 해주려 다짐해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